안녕하십니까. 네, 갑작스럽게 온라인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당황 많이 하셨을 거고 할 건데, 그래도 온라인인 게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히 편하긴 편하죠. 학교에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의 즐거움이 더 좋으시잖아요. 그쵸? 물론 그래도 좀 학교를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시절이 있어 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시기 뭐 국영수사를 많이 하는 시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1학년 때 많은 게 새로울 텐데 이렇게 너무 안 나오게 되니까 너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래. 그 뭐냐, 중성화 수술 말고, 치돌이 중성화 수술 말고, 그 면봉으로 찔러가지고 검사들 하셨죠? 다들 음성이 나오셨을 겁니다. 딱히 연락이 안 갔으면 음성이고요. 다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요즘에 좀 비염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근데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 거지, 본인들도 사람들인데,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보다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날마다 수업만 한다고 해서 학생의 본분을 잘 지킨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업만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고양이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됐든 수행평가나 이런 거 다 진행하고 있고, 채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뭐냐, 지필평가도 문제 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도를 자연스럽게 뺄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 진도 다 빼고, 시험 볼 겁니다. 어, 자, 이제 급식 관리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소의 설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144쪽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문단을 읽어보면요. 주방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주방 기계의 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 설비의 유형을 익힌다. 각 각 설비 특성과 사용 목적을 배움으로써 쭉쭉 나와 있습니다.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급식소의 설비는 주방 기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설비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리를 할 때 필요한 그 설치 기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 뭐 칼도마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기물적인 거 말고, 이제 설비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옆에 보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급수, 배수, 열원, 공조, 조명, 환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우리 요리대회 했잖아요. 그때 실습실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급수. 자, 물을 공급해주는 걸 급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싱크대 가면 물 틀면 물이 나왔죠. 급수가 있습니다. 실습실에. 그리고 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싱크대 보면은 이제 아래 싱크대 쪽에 음식물 쓰레기 걸러내는 쪽에 물이 빠지는 쪽이 있잖아요. 자, 그게 배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싱크대 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쫄쫄쫄 나오면은 그 아래 트렌치가 있었어요, 바닥에. 여러분들 딱 신발 조리와 쪽에 이제 걸려서 잘 안 보였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싱크대에서 이제 물을 빼면은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그 관을 타가지고 세탁기 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물이 밖으로 빠져요. 그걸 배수라고 합니다. 물을 배출한다. 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열원은요, 우리 가스레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불 점화해가지고 키잖아요. 오븐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 열원이라고 합니다. 조리할 때 필요하죠. 그리고 공조는요, 가로치고 냉난방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냉난방 뭘까요? 냉방과 난방입니다. 자, 공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현빈이 나오는 간지난 영화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협조해가지고 함께 공짜와 조력 조cal 써가지고 서로 도와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조리 쪽 주방 기계 쪽에서 공조는 이제 공기를 공급하고 이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너무 뜨거우면 차갑게, 너무 차가우면 뜨겁게 물을 온도를 이제 물의 온도 말고 공기의 온도를 조절한 것을 공조라고 합니다. 공조. 죄송합니다.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코로나 아닙니다. 자, 검사했죠, 같이. 자, 그리고 조명. 조명은 여러분들 딱 실습실 들어갔을 때 환했잖아요. 그 조명이 켜져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환기. 자, 여러분들 조리하다 보면은 이제 막 갑자기 웅 소리 나가지고 뭐 버튼 누르니까 웅 소리가 나가지고 막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습실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자, 불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뭐 20몇 명이 불 같은 거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냄새도 나고 그리고 막 연기 같은 것도 올라오는데 그걸 밖으로 배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 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 도마 이런 거 말고 그 여러분들이 뭐 쓰는 알뜰 주걱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실습실 딱 들어갔을 때 그 기구 있잖아요. 도마 이런 거 말고 자, 물이 싱크대 쪽을 상상해 보세요. 급수가 있죠. 물이 나오고 배수 물이 빠지는 게 있었고 열원 옆에 가스레인지 있었고 그리고 공조 에어컨 있었죠. 히터도 됐잖아요. 히터도 돼가지고 처음에 히터 틀었습니다. 여러분들 오기 전에. 자, 그리고 조명이 있죠. 조명이 있으니까 화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칼질을 했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자, 환기 시설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누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눌렀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있었습니다. 자, 주방을 떠올리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실습실이 주방에 있는 웬만한 시설 꼭 갖춰야 될 거 다 갖춰져 있는 게 저희 실습실입니다. 모든 실습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방에 가면은 실습실은 약간 달라요. 그 메이커 쓰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몇 평인지도 다르고 해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건 다 있다. 급수, 배수, 열원, 공조, 조명, 환기가 다 있다. 이거를 이해했으면 다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요. 자, 첫 번째 급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44쪽. 급수를 보면은 이제 급수는 음식에 뭐 쪼쪼쪼 나와 있어요. 한 번씩 쭉 훑어보세요.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요. 세 번째 줄에 이제 보세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와 있지만 옆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살균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균이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살균 장치가 있어야 된다. 살균 장치에 밑줄 그으세요.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살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수질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살균 장치를 꼭 설치하고 그래서 물이 올바르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요. 급수의 사용 용도입니다. 자, 위생적인 식기세척, 음식조리, 손세척 이 세 개 밑줄 그어주세요. 자, 급식소에서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는요. 식기세척.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따뜻한 물로 이제 문대잖아요. 그리고 음식 조리할 때 뜨거운 물 사용할 때 또 쓰죠. 손세척할 때 차가운 물도 쓰지만은 이제 온수해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손 씻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 음식조리, 손세척에 위생 급식소에서 이제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어, 잠깐만요. 어, 옆에 날개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마지막 줄까지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주방의 온수 온도는 50에서 60도라 나와 있습니다. 주방에서 온수 온도는 50에서 60도. 식기세척용은 60도 이상입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100도에 끓는 물에서 해도 좋은데 너무 이제 그랬을 경우 잃어버린 손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도 이상이어야 된다. 뭐 100도도 좋아요. 근데 너무 빡센 건 60도 이상하고 최종 헹굼 온도는 82도씨 이상이 적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뜨거운 물에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성분들이 있다기보다 온도가 뜨거우니까 미생물이 이제 죽는 거죠. 여러분들도 100도씩 끓는 물이 있으면 여러분들 죽잖아요. 죄송합니다. 모든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은 온도 들어가면 죽어요. 미생물도 포함되고요. 효소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구를 쓰고 손님들이 먹은 뭐 포크, 나이프, 젓가락, 숟가락, 접시 같은 것들 더럽잖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은 균이 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죽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설거지할 때 뜨거운 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기준은 식기세척은 60도로 하고요. 마지막에 최종 헹굼을 할 때 82도씨에서 헹굼을 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 온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낸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리할 때 꼭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맨 오른쪽 왼쪽에 보면 날개 부분에 최종 헹굼 온도 나와 있습니다.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 시에는 식기세척 후 식판의 온도가 71도씨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1도씨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책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진도를 많이 안 뺀 것 같은데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방금 이제까지 10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본 개념이 되면 나머지들은 쭉쭉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갑니다.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양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안 나온 것 같아도 뭔가 질적인 공부를 했다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문단에 급수, 배수, 연원, 공조, 조명, 환기를 설명했잖아요.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될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은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을 살짝 눈으로 여겨보면서 넘기는 게 효율적입니다. 무조건 양쪽으로 무조건 빡세게 진도 빼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수, 배수, 열원, 공조, 조명, 환기가 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습실을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거를 예시로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읽어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금방금방 이해가 갑니다. 항상 공부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분 동안 설명드렸는데 이 정도 양을 10분 동안 설명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도 점수 고득점 맞을 수 있고, 항상 기본 개념이 아래에 깔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화를 하고 이렇게 심화 과정을 습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막 양쪽으로 무조건 막 많이 배워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질적으로 괜찮았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겪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설명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하지만 급수 부분에 온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날개 부분 최종 헹굼 온도는 71도씨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 급수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거는 주방의 온수 온도, 식기세척용 온도, 최종 헹굼 온도, 이게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전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거는 저기 144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문답 급수, 배수, 열원, 공조, 조명, 환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공조가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 급수, 배수, 열원, 공조, 조명, 환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 근데 기본 개념 알았잖아요. 그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더 진도를 뺄 건 딱히 없습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진도를 뺄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제가 두 번째 문단 설명드린 거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말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해서 쓸데없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아니구나. 다음 주는 안 나오는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온라인 하는구나. 다음 주 온라인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방과후 없고요. 네, 여러분들도 푹 쉬면서 건강 관리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